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8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8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름이 익숙할 이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검색해주세요. 검색. 해보시고 그 유명한 또 앨범이 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짜잔. 들어주세요. 매우 훌륭합니다. 예. 매우 덕후스러운 이런. 아무튼 그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제 곁에는 또 언제나 좋은 예. 방송 만들어주시는 저희 원래 그 물레당 다 멤버잖아요. 네. 네.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당이라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물레당의 야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야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해 주셨어요. 네. 레귤러를 꿰차실 그러니까 이게 댓글에서 선풍적인 요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다시 모시게 됐죠. 먼 길 왔어요. 저희가 야한 쌍엽인데 그러니까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한 쌍협, 네, 야한 쌍살 어때요? 야한 쌍살. 흑풍 쌍살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난 회부터 계속 미시는 것 같은데. 야한 쌍살. 네. 예, 저는 동화도 쓰고 장르 소설도 쓰는 이삼해라고 합니다. 네, 이삼현님 오셨습니다. 이삼현님은 진짜 독특하세요. 동화 쓰시는데 네. 무협 소설도 좋아하시고. 전 SF도 좋아하고 뭐 무협 동화 이런 장르 없나요? 그거 재밌겠네요. 제가 생각해 무협 볼게요. 동화. 애들 수준으로 되게 무협을 동화적으로 이렇게 윤색해서 이렇게 샤방샤방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어린이 여러분 오늘 배워볼 거는 독고국어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네.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어.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쓰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광고 꼭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화에 대한 그 로망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혹시 몬스터라는 만화 아세요? 제가 참 알죠, 좋아하죠. 그 몬스터라는 만화에 되게 기묘한 동화책 한 내 안에 권이. 괴물이. 그렇지. 제가 잔혹동화라는 장르를 네. 한번 저도 한번 너무 멋있어서 재밌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들도 다 원래는 원래 잔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썼죠. 그러니까 좋아요. 장화홍련식으로 지금 진짜 좋아 보여서 좀 무서워요. 저는 저랑 같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보시죠. 아, 예. 네.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8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냠. 지난 회에 저희 나쁜 남자 황약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쁜 남자라 하면은 보통 여자들이 그치. 많이 좋아하죠. 나쁜 그쵸. 남자. 나쁜 남자 인기가 많지. 난 안 좋아해. 뭐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좋아한다고 계속 그냥 나쁘기만 다른 얘기하다가 하면 뜬금없이 그냥 나쁘기만 하면 인기가 그냥 없는데 나쁘기만 하면 안 좋아. 잘생긴 데다가 다재다능해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그 한 여자에 나한테는 대한 잘해야 일편단심. 순수한 또 이런 사랑의 로맨틱한 캐릭터야. 그럼 좋죠. 그러면 그 위약적인 게 뭔가 감싸주고 싶은 모성 본능을 여자들에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쁜 남자에게는 의뢰 여자들이 그치. 모르겠어요. 다른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모르겠는데 무협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픽션이 픽션 알죠? 픽션. 아니 여기 무협 세계는 그냥 뭐 나쁜 남자 좋은 남자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이면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 무공 세고. 곽정 봐요. 곽정 착한 남자잖아. 근데 곽정도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좋아하잖아요. 한 곽정은. 위소보도 인기가 위소보 있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냐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의 맞아, 문제일 맞아. 텐데 황약사급은 거의 주인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양과랑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황약사가 이 김용의 소설 내에서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네. 황약사 거기- 자신도 그걸 원하지 왜냐면 황약사는 않았고. 젊었을 때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젊었을 때는 여성들한테 꽤나 인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황약사가 원하지 않지 않았을까? 일단 그 소설이 시작할 때는 이미 황약사가 죽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이미 죽었죠. 그 가장 사랑하는 여성은 당연히 딸 네. 황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약사의 여자 관계는 뭐 죽은 아내 그리고 자기의 딸인 황용 그거밖에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황약사의 여자들? 네. 여자들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아형, 아내인 아형이라는 여자와 네. 딸이라는 황약사, 황용이라는 딸만 뭐 이상한 걸 된 것 같아요. 딸이 황약사야. 자가복제를 단세포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네.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있죠. 네. 아내랑 딸 말고 황약사의 중요한 러브라인. 그게 바로 누굽니까? 두둥. 최근에 추가된 걸로 알고 매초풍. 있는 매초풍.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심판을 읽으신 분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새로 팟캐스트 이제 김용이 새로 개작을 했죠. 네. 그 매처풍에 대한 러브라인을 추가한 개작을 네.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황약사의 여자들. 그래서 일단 아내인 아형이라는 네. 여성과 딸인 황용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총 3명의 여자를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네. 제자들 중에도 여성 제자들이 몇 명 있지만 그건 이렇게 건너뛰고 일단 황약사의 아내이자 황용의 어머니 네. 아형. 혹시 기억나세요? 소설에서 읽으셨을 때 어떤 캐릭터로 어떤 이미지로 되게 기억이 지혜롭고 그러면서 완전 똑똑한. 굉장히 황용의 판박이. 그치. 황용이 아형을 닮았다.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외모도 초절정 미녀지만 그렇죠. 일단 머리 돌아가는 게 네. 그 천재성 특히 천재성 중에도 다양한 천재성이 있는데 암기력에 있어서 소설에서 길게 묘사되고 대단하죠. 있죠. 어떤 암기력입니까? 구음진경과 관련한 네.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주백통이 그 자기의 이제 사형인 왕중양의 그 왕중양이 소유하고 있는 구음진경 네네. 중에 학원을 구음진경을 숨기라 그러거든요. 주백통한테. 네. 하나도 익히지 말고 그래서 상권을 어디 딴 데 숨기고 학원을 또 딴 데 숨기러 가던 중에 바로 황약사 부부를 만나죠. 신혼 부부입니다.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때 황약사와 황약사 부인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황약사 입장에서는 구음진경이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힘으로 뺏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무학 종사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주백통의 그 구음진경을 뺐지 않습니까? 네. 그 그것도 장면. 재밌어요. 네. 어린이 이게 앞에 주백통이기에 가능한 그런 거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구슬치기로. 네. 근데 구슬치기 주백통이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황약사가 그 탄지신공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주백통이 몰랐나? 탄지신공을 갖고 있는 거를 그러게요. 손가락으로 생각해보니까. 그 암기를 날리는 힘이 거의 절약 중에 하나잖아요. 네. 독보적이잖아. 그 허점인가 이 소설의 주백통도 구슬치기를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단순한 구슬치기가 아니라 황약사에게는 그 탄지 신공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구슬치기라니까는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났던 게 아닐까요? 주백통 그러니까 성격으로. 손가락을 튕기는. 어린애 같으니까. 그래서 네. 황약사한테 속아가지고 물론 이제 주백통도 황약사한테 구음진경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 게임에서 황약사가 이길 경우 네. 황약사의 아내에게 한 번 보여주는 게 조건이었죠. 네네. 근데 황약사 아내는 황약사의 설명에 의하면 네. 무공을 하나도 익히지 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주백통도 고수이기 때문에 딱 봐도 무공을 하나도 익히지 않았다는 게 딱 보여.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구음진경을 건네준 거죠. 그러나 아영에게는 아영에게는 순간 기억 능력이 있었던 엄청난 기억 능력. 책 한 권을 그냥 통째로 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버립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는 그렇지. 거의 그런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황약사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황약사보다 더 에스퍼에 가까운 사기 능력이 아닌지.
근데 2번 읽고 외워버리는데 한 번 전체 통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틀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2번째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확 다 외워버려. 그리고 원래 구음진경 원본은 주백통에게 네. 주고 주백통은 도둑 맞은 걸 줄도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서 주백통이 가고서 그 아내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글로 옮겨서 네. 책한 권, 구음진경 학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학원을 바로 쌍살. 발음도 잘해. 흑풍쌍살. 바로 진연풍과 매초풍. 음. 그 둘이 그 구음진경 학원을 훔쳐 훔쳐가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돼. 황약사의 황약사는 비극. 완전 열받아가지고 막 제자들 다 다리 뭉둥이 네. 뿜찌르고 막 쫓아내고 막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건 뭐냐?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구음진경 잃어버린 거 도난당한 것 때문에 막 슬퍼하니까 네.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그거를 구음진경 학원을 다시 자기가 써주려고. 네. 근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났고 그 무공을 익힌 사람이 그걸 이해하면서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운 거니까. 그냥 순수한 타고난 천재여서 그냥 글자 그 자체를 이해도 안 되면서 그냥 그냥 외워버린 거야, 사진 찍듯이. 그런데 뭐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리해서 기억을 다시 경문으로 글로 옮기려고 무리하다가 결국 조산에서 죽게 되죠. 그때 황용이 태어난 거예요. 뭔가 안타깝긴 한데 말이 안 되는. 약간 왜?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면서 말이 안 왜 돼요.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는 황약사의 그 캐릭터 성격이야. 네. 자기도 남의 거 뺏어왔으면서 자기 거 남이 또 뺏어갔다고 훔쳐갔다고 마치 자기는 뭐 도둑질 안 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지. 자기 중심이지. 세계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리해서 이제 아내가 죽고 그때 이제 황용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아영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부인은 그 얘기가. 이런 아형과 슬기롭고 또 이 에스퍼에 가까운 음, 능력도 가지고 있는 이 아형과 이 음. 황약사라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황박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황약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황용. 황용. 황용이 진짜 저희가 나중에 곽정과 황용 아니면 황용과 소용녀 식으로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네. 오늘은 짧게만 그냥 스케치만 한다면 일단 황용은 어머니의 그 천재성과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네. 아버지를 좀 닮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니까 황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옳고 그름, 정의로우냐 사악하냐, 뭐 이런 구분 자체가 되게 모호한 캐릭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무슨 사람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사람 생명이 소중하니까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모겸자를 중간에 쫓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겸자가 곽정을 좋아하는 줄 알고 곽정이랑 결혼하는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이 다짐하라 그러잖아요. 곽정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때도 칼을 들이밀면서 그 죽일 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애가 이런 그러니까 손이 맵고 기본적으로 좀 잔혹한 성품을 아버지한테 배웠죠. 아니 생각해 보면은 그 여고생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네. 그치. 그런 애가 칼 들고 쟤랑 아무자 엮이지 말라. 가고. 음. 근데 나는 이런 황영 캐릭터랑 소윤영 캐릭터를 보면서 성격이 저랑 되게 그러니까 저는 무공은 없고 굉장히 몸이 약하지만 성격은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무공이 없는데 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저. 지금 살기 좀 힘들잖아. 무공이 받쳐줘야 이런 성격으로도 강호를 버티지. 저기서 히키코모리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황용 같은 경우 이게 그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늘상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마치 맥가이버가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식으로.
뭐라는 얘기를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옮기냐. 아버지가 늘상 하시던 말씀, 황용의 입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무슨 황제요 장군이요 재상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백성을 괴롭히는 해물이란 말이다. 해로운 물건들이다. 조정이 바뀌어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황제가 되어도 어차피 백성들은 개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황약사가 매일 딸에게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그런 황용 거구나. 입장에서는 이게 조정이니 관리니 황제니 재상이니 장군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냉소적이다. 아버지처럼. 사실 저희도 일정하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황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황약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인이니 도덕이니 예법이니 이런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정사와 시비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네. 그 작은 황약사 같은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벼로도 소동사잖아요. 왜? 소동사. 소동사라고 소동사는 나중에 그 곽양. 곽양이 황용 딸이 헷갈렸다. 황용의 딸, 그 막내 딸인 곽양. 곽양이 벼로가 소동사.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그래서 황약사가 그 곽양이 되게 좋아하죠. 그 소동사라는 네. 별명을 갖고 있는 걸 듣자마자 급 호감. 아, 자기가 동사인데 내 손녀딸이 소동사야? 그래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아까 얘기하셨던 황약사가 황약사를 낳은 그치. 것과 비슷하게 그거네요. 황약사는 기본적으로 사악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곽정 되게 안 좋아하죠. 곽정은 이게 곽정의 이름이 그 정자가 정강의 변 할 때 그 정자잖아요. 저희 옛날에 그쵸, 예전에 했던. 다뤘던. 근데 우리가 한글로만 읽으면 곽정의 정자가 정의롭다의 다른 정자. 정자 그러니까. 처럼 읽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 황약사 할 때 그 사악할 사자와 반대되는 뉘앙스로 한국인 독자들에게 읽히거든요. 거기다 대엽이래. 너무 그러니까. 황약사한테 안 어울리지. 발을 정자의 대엽이야. 곽대엽이라고 황약사랑 이렇게 캐릭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황약사가 기본적으로 곽정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쵸. 꽉 막힌 캐릭터잖아요, 솔직히. 양과를 좋아하지. 양과를 좋아하지. 심지어 양과는 2부에 나오고 사조영문에서는 양과 이전에 황약사가 곽정보다 좋아하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자기 딸의 남편감으로 생각했다? 누구 있었는데 누구? 구양봉의 조카. 맞아, 구양극. 구양극. 구양극이라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양과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여자를 끌고 다니죠. 그것도 있지만 성격이 말재간도 좋으면서 똑똑하면서 네. 사악함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황약사 입장에서는 그 순둥이 같은 그 곽정보다 그 구양봉의 조카, 사실은 여기 스포일러 있죠. 구양봉의 나중에 아들로 밝혀요. 그 구양극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황룡을 원래 구양극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양극과 곽정이 막 대결을 이렇게 무림 대결을 네. 막 심지어 뭐 무슨 음악 대결까지 벌여가지고 너무 웃겼어. 곽정이 이기긴 이기는데 어쨌거나 황약사는 기본적으로 곽정 같은 성격과 상극이고 그쵸. 일단 사가 7이니까요. 그치. 구양극이나 구양봉이랑 사돈 맺을 생각했으니까 구양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곽정보단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누구야 양과 같은 그치. 이런 기본적으로 사파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다. 너무 꽉 막힌 사람은 저도 싫어하는. 정파보다 마교가 좋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 황용이라는 캐릭터도 기본적으로 곽정과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네. 좀 사파적 기질이 많았는데 많았지. 곽정과 만나면서 좀 사파적 기질은 약해지고 똑똑함은 곽정 옆에 있으니까 더 배가 되고 그러니까 황영이 착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황영이 곽정을 좋아하니까 그냥 맞춰준 거 곽정이 아니야?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약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느낌은 가령 조금 그 줬어요. 의천도령기의 그 조민 네. 같은 캐릭터랑 황룡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있거든요. 부분이 있죠. 근데 조민보다 황룡이 훨씬 착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민이랑 장무기는 그 절대로 겹칠 수 없는 간극이 그 민족이 다르니까 그치. 맞아. 더군다나 장무기가 적으로 하는 그치. 원나라의 신분도 다르지. 공주잖아. 공주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황영이랑 곽정은 왜 민족은 같잖아요. 그렇죠. 장인과의 갈등은 있지만 황룡은 그냥 곽정한테 맞춰주면서 그냥 되도록 남편 행복하게 살게 하지 뭐 이러는 느낌인 것 그래서 같아요. 민족 얘기하니까 나오는 말인데 황룡이든 황약사든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한족이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한족 국뽕 같은 건 또 아니야. 국뽕은 아까 아니야.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니 황제니 왕조니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한 네. 일종의 아나키스트 같은 이런 면모를 보이면서도 이게 복잡한 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에 맞서서 그 외적에 맞서서 또 백성들을 위한 전쟁에 직접 또 나서서 장수로서 또 활동을 하잖아요. 황약사다 그렇죠. 황용이나. 그러니까 곽정은 순정 100%의 충이지사라면 황용이나 황약사는 설탕이 조금 섞여. 무조건 나라를 위해 뭐 목숨을 바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백성을 위해 그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어떤 충과 효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네. 확실히 곽정보다는 좀 유연하면서도 정도를 잃지 않는 네. 적절한 사악함이 이렇게 배합된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곽정 캐릭터보다 훨씬 복잡하고 네.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맞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황약사나 양과도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고. 황약사도 왜 처음 등장했을 때랑 신조임류 후반부에 그냥 외할아버지 그치. 모습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사람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되게 뭐 좀 되게 진짜 보는 사람 은 악덕하기 짝이 없는. 동사 딸이라 그러면 벌벌 떨고 딸한테 무슨 가시가복 같은 거나 입혀서 보내. 그래서 이 황룡은 이 어떤 성품이나 외모나 어떤 재능 이런 것만을 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떤 문학적, 예술적 맞아요. 소양들 맞아요. 이런 것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죠. 소양이 중간 중간에 곽정한테 시 같은 걸 읽어주잖아요. 시나 뭐 여러 가지 구결들 아주 좋은 문장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다 출처도 정확히 말하고. 그치. 네. 네.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워낙 인문 예술적인 이런 르네상스. 소양이 뛰어나니까 네. 그게 딸에게 전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황용은 이게 아버지를 많이 판박이처럼 담긴 했지만 아버지보다 잘하는 건 또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이게 아버지의 그 초절정 그 무공들도 제대로 익힌 게 없고 그리고 인문예술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도 아버지보다는 확실히 많이 미달이죠. 하나 있어요, 하나. 뭐? 수영 좋아합니다. 수영? 네. 그 사조용전에 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수영을 잘한다고. 황약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수영을. 하얀선 좋아하지 않는 거지 하려고 하면 다 잘하지 않을까? 하얀선은. 그냥 물을 고양이처럼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약간 황약사가 고양이나 호랑이 약간 캐릭터인데. 부정확할 수 있는 내용이니 혹시 틀렸다면 대염님들 많이 그래서 지적하고요. 뭐 문학이든 무학이든 이런 걸 다 물려받고 그래서 뭐 육아적 도가적 이런 인문 소양들이 출중한 게 황용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조협녀에서 네. 양과에게 네. 황용이 무공을 가르치질 않고 사서섬경을 가르쳐요. 기억나는 것 기억나세요? 같아. 네. 그러니까 양과가 멋있었어. 아버지처럼 이렇게 무공 괜히 익히다가 나쁜 짓 할까봐 양과처럼 너는 좀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일단 성격을 먼저 이렇게 좀 인간답게 개조하기 위해서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고 황용이 자기가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데리고 가서 곽정 몰래 사서상경만 읽혀요. 근데 그게 황용이 어렸을 때 당한 거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양과가 기본적인 그 교양을 황용한테 어거지로 이렇게 배우긴 배우는데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불만이 네. 있었고 나중에 이제 도망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애를 잘 나는 키워야 그 돼.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 이상하게. 그 양간 그 연상의 여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소영역을 시작해서 사실 황용이 1부의 황용과 2부의 황용이 달라요. 1부에선 매력적이잖아. 네. 2부에서는 엄마가 2부에서는 됐어 이제. 진짜 양과 입장으로 우리가 읽다 네. 보니까 황용이 완전 꼰대고 그치. 진짜 좀 약간 비호감이야. 나이 먹어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나이를 먹었잖아. 옛날 근데 이런 사람한테 것도 재밌지 거잖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료되었던 주인공이 그러니까요. 다음 시즌에서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성격도 좀 이렇게 다르게
변환되는 거야. 그런 맞아요. 것도 재밌어요. 처음부터 매력적인 주인공이 끝까지 계속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조영웅전과 신주엽류를 연속해서 읽으면 그치. 느껴지는 재미 중 하나죠. 그치. 저 시대 흐름이 딱 이렇게 딱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뭐 오늘의 주제 나쁜 남자 황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황용 나쁜 남자 황영이야? 그냥 가자 이거 헷갈려. 나쁜 헷갈려. 남자 황용 헷갈려요. 황용의 딸 황약사 네. 어때? 아무튼 나쁜 남자 황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문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을 때는 황약사의 여자들이라는 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쵸. 맞아요. 일단 사실 황약사 자체도 좀 절절한 주변- 러브 스토리나 뭐 이런 게 없잖아. 양가와 달리. 주변 인물이기도 했고 워낙 천하오절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대단했다 위주로 그치. 돼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 네. 어쩌고. 근데 우리의 그 김용 선생께서 이게 남는 건 시간과 돈밖에 없으신 김용 선생께서 나이 드셔서도 계속 여러 번 개정 작업을 그쵸. 뭔가 새로 나올 때마다 가피를 소소하게 하시죠. 그리고 개정을 어떤 하시고. 부분은 되게 크게 네. 세게 많이 하셨는데 많이 개정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매초풍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셨어? 사실 저는 옛날에 김용 소설 이 1, 2부 읽을 때 매초풍이 그렇게 인상 깊은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중간에 뭐 곽정과의 사건들도 그치. 있고. 근데 이제 성격도 너무 악랄하고 네. 좀 약간 좀 꼬여 있고 네. 남는 건 구운백골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매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매초풍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그치. 났어요. 그리고 그 구움 백골조라는 것부터가 이게 아주 사악한 무공이잖아요. 사악한 무공. 원래 구움진경은 사악한 게 아닌데. 구움 신조라고 원래. 근데 사실 그 진연풍이나 매초풍의 그 구움진경 무공들이 사악해 보이는 이유가 네. 구움진경 상권을 학습하지 않고 네. 학원만 학습했었거든요. 맞아. 네. 상권에는 이제 내공 신법이 있는데 일단 기초를 축실히 먼저 닦은 다음에 그 활용편인 학원의 무공들을 익혀야 그게 정순한 방식으로 아주 대단한 무공이 완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상권을 읽지 않고 학원만 익혀가지고 또 무공이 막 이렇게 무슨 구양봉 수준으로 출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원만 익혀서 그렇게 악랄하고 막 무서운 소름 끼치는 무공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선행학습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차례대로 해야 착실하게 돼, 차례대로. 그렇지. 반면에 곽정은 이렇게 아주 순정한 그 호흡법, 뭐 잠자는 법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것부터 익혔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무공 어떤 무공을 익히든지 아주 이렇게 승승장구를 한 아무거나, 거예요. 잘 배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곽정과 매초풍은 정반대로 무공을 익힌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파적으로 구멍이 뚫고. 익히고 사파적으로 익히고 그치. 이랬네요. 그래서 이 매초풍이 별로 인상이 남는 캐릭터가 아닌데 이상하게 김용 선생이 개정판에서 마치 황약사가 매초풍을 마음에 둔 싫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깨더라고 이게 원래 이 IP를 소지한 분들은 어떻게든 이 세계에 자꾸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도 왜 그러잖아요. 스타워즈 맨날 맞아. 조지 루커스도 그냥 처음에 세계관을 딱 만들고 나서 손 떼는 게 좋았어. 맞아. 오죽하면은 조지 루카스가 그 스타워즈 세계관에 악당의 우두머리들을 왜 다스 머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스 루카스다, 뭐 다스 조지 루카스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근데 그 어슬러 루긴 같은 분 어시스의 이야기 나중에 썼는데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좋았는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전 개인적으로 불만인데 그래도 김용 선생을 우리가 이제 정관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존숭하는 차원에서 네. 그 해당 개정한 곳이 되게 분량상으로 꽤 많은데 그 중에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네.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골라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황약사의 그 과거에 대해서도 좀 가피를 했거든요. 그렇죠. 가필이 생겼죠. 보통 황약사의 뭐 집안, 뭐 할아버지가 뭐 무슨 송나라 고종 때의 조정 관리였다, 뭐 이런 거. 송나라 고종은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고종 때가 바로 그 악비. 사조영웅전 라이징. 그때 라이징. 나왔죠. 악비 장군이 대활약을 하던 그 시대의 황제가 고종이었고, 네. 악비를 그 간신의
그 간신 때문에 악비를 죽이게 된 그 황제도 그 고종 때였죠. 네. 예. 그때 황약사의 할아버지가 악비를 뭔가 변호하다가 이렇게 벼슬이 강등되고 쫓겨난 사람이 황약사의 할아버지입니다. 황약사 할아버지 같이 할아버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생각 많이 너무나 하셨네. 악비가 무고하다, 악비는 억울하다. 네. 이런 식으로 황약사를 악비랑 가문으로 다이렉트로 엮었군요. 연결을 시킨 거예요. 원래 없던 설정인데. 그래서 결국 운남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쫓겨간 거예요. 악비를 위해 싸우다가. 그러다가 황약사가 이제 운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무를 모두 익혔는데 할아버지가 워낙 인문적으로 문학적으로는 출중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문학과 예술 이런 걸 배우고 무학, 그러니까 무술을 어디서 배웠냐, 무공을. 그거는 김용 선생도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불명확하다라고. 생각하기 싫으셨네.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잖아. 쓰려다가 이제 써볼까 황약사의 과거 얘기를 추가해야겠어 하다가 이거 하려면 또 이렇게 한두 장으로 쓸 수 아이고.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하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황약사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는 당연히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이런 캐릭터가 사이가 좋겠습니까? 부모랑? 안 좋겠지. 그러니까 매일 할아버지랑 싸웠나 봐, 아버지랑. 그래서 막 할아버지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황제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기를 쫓아낸 황제라도 자기는 네.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황약사는 아니 뭐 그런 황제를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따라야 되냐 하면서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랑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계속 엇나가다가 아버지한테 의절당해서. 이때부터 개기기 시작했군요. 그치. 그러니까 이 황약사가 자기보다 센 사람이라 이렇게 싸운다니까. 방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위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황약사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네. 명성을 얻어서 동사라는 별명을 얻게 네. 되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매초풍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왜 그러셨어? 이 매초풍 얘기가 한번 그 사매님이 또 사매님이 네. 읽어주신 거세요? 원래 매초풍의 원래 이름은 매초풍이 아니라 네. 매약화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풍자 돌림으로 풍자 가죠. 돌림이죠 네. 제자들이.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개명을 한 거죠. 네. 매약화. 네, 그럼 매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약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삼촌의 밑에서 자랐는데 삼촌도 형편이 어려워 그녀를 기를 수 없게 되자 그녀를 장치성을 가진 부잣집의 노비로 팔았다. 12세가 된 그녀는 아름답게 성장했고 주인인 장씨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 장씨는 그녀를 추행하였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장씨의 부인은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한다고 오해했고 그녀를 학대하다 급기야는 그녀를 죽여버리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황약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장씨의 부인의 버릇을 고쳐주고 매약화를 사갔고 매약화는 그렇게 황약사의 세 번째 제자가 되었고 황약사의 제자들은 모두 풍자돌림이기에 이름을 매초풍으로 고치게 되었다. 후에 매초풍은 성장할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면서 사부인 황약사와 사형들인 공룡풍과 진영풍은 모두 매초풍의 미모에 미혹되었다. 그러나 공룡풍은 당시의 나이가 이미 30을 넘었고 더군다나 이미 딸을 가질 호랍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억눌렀고 더군다나 사부인 황약사가 매초풍을 비밀리에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마음을 접었다. 마지막 문장. 이 부분이죠. 깜짝이야. 놀라. 사부인 황약사가 매초풍을 비밀리에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공룡풍이라는 네네네. 제자가 자기의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충격적이다. 추가가 된 거죠. 이건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막 황약사가 이어지는 대목에서 황약사가 자신이 어린 제자, 자기가 사부인데 사부와 제자 간의 사랑은 신조협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기였죠. 금기입니다. 네. 폐륜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황약사가 좌절했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간혹 뭐 무슨 그런 마음을 담은 사랑시도 연시도 막 쓰고 그랬대요. 근데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 채는데 공룡풍은 워낙 똑똑하고 네. 또 총명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황약사의 그 시를 읽고
아 황약사가 매초풍을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눈치챘다는 이런 서술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읽었던 그 반동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수정한 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황약사는 왠지 아내에 대한 순정한 네. 순수한 그 사랑만 일편단심. 일편단심만을 견지하면서 그 아내의 이제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딸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그게 나쁜 남자 황약사에 더 어울리는 여성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황약사 2인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황용의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이 너무 좀 이상해. 이 자기가 매초풍을 사랑했는데 매초풍에 대한 마음이 들켰거든요. 네. 자기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수치스럽잖아. 쪽팔리잖아. 그래서 공룡품 다리를 분지르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리고서 개연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지 이상하게 된 그러니까 거지. 왜 다 제자들을 다 내쫓고 그 다리를 분질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기존에는 그 매초풍과 그 진영풍이 구음진경 갖고 도망가가지고 홧김에 제자들 다 다리 분지른 그게 것처럼. 차라리 그게 더 어울려. 더 사악해 보이고. 근데 그 개정한 곳에서는 그 공룡풍이 그 진연풍이랑 매초풍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를 목격하고 공룡풍이 막 뭐라 그런 거야. 매초풍 너는 사부가 너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진연풍이랑 사귈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운 거를 황약사가 얘기를 듣고 쪽팔려서. 사실 공룡풍을 먼저 다리를 분질렀다는 거예요. 공룡풍 자기의 마음이 들킨 거에 대한 이런 고통? 쪽팔림 쪽팔림이죠. 때문에. 부끄러워서. 근데 너무 이상해 이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진연풍이 첫째 제자고 공룡풍이 둘째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둘의 순서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수정된 곳에서는 공룡풍이 대사형이고 진영풍이 그 둘째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황약사가 좀 너무 찌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그 황약사가 도화도를 몇 달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가 새 신부를 데려왔다는 거야. 그게 아형. 그게 심지어 근데 김용이 뭐라고 표현했냐. 새 신부는 심지어 매초풍보다도 나이가 몇 달 어렸다. 그게 끝이. 그러니까 더 어린, 더 이쁜 여자를 매초풍보다 더 이쁘고 어린 여자를 데려왔다는 식으로 왠지 뉘앙스가 서술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황용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 같고. 약간 원래 그 아름다운 약간 로맨스, 지고지순한 그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거기서 태어난 황용에 대한 애정 이런 기존에 우리 갖고 있던 이미지들이 캐릭터가 너무 바뀌어버리죠. 좀 깨지면서 네.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뭐 이게 말이 많다면서요, 그렇게. 이거 뭐 다들 뭐 황약사 태붕이라고. 태붕 전문 용어가 나와요. 전문 용어다. 개봉됐다면서 안 그러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원래 황약사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너무 달라. 원래 자꾸 고치면 고칠수록 이상해. 그치. 이미 진다고 황약사는 생각하는데. 완성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황약사가 매초풍을 사랑해서 둘이 연인 관계가 된다면 이거는 사실 양가와 소용료의 관계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양과는 또 그런 걸 잘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양가와 한번 황약사를 제가 비교하고 싶은 이유가 네. 양과는 이게 자기 싸부라 하더라도 그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남이 그쵸. 무슨 상관이야. 이런 기계를 갖고 있잖아. 근데 양과와 오히려- 또 동서는 통하잖아요. 오히려 예교, 남의 사회적 시선, 사회적 관습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캐릭터가 오히려 양과고 황약사는 오히려 이 사제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어떤 사회적 질서 이런 자기의 통념이나 편견 이런 거를 완전히 극복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양가와 황약사가 서로 우정을 맺는 장면이 내서 이 사제간의 문제가 황약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이 됩니다. 그쵸.
거기서 황약사가 양과랑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양과한테 해요. 너가 우선 소용렬을 스승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신부로 맞이한다면 이것이 어찌 바른 행동이겠냐 하면서 힐난하거든요. 바른 행동이란 말을 한단 말이죠. 사제간에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 라면서 약간 힐난해요. 이것도 생각하면 웃긴 거잖아. 자기도 매초풍이랑 그랬으면서 모순이 생겼네. 그게 모순이 생기기도 했고 거기서도 양과는 저는 뭐 이 스승과 제자가 결혼하지 못한다는 규칙을 도대체 누가 정했냐.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나의 스승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녀를 신부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멋있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약사가 좋다 박수 치면서 너의 생각이 나보다 한 수 높구나 하면서 양과의 그 생각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사제간의 관계에 대해서 양과보다는 황약사가 훨씬 더 그 예법배라는 질서에 많이 갇혀 있는 거죠. 벗어나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황약사보다 양과가 한 단계 더 벗어난. 그러니까 황약사는 좀 더 구세대고 양가는 완전 신세대.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자꾸 막 발전된 걸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그러지 못하는. 가슴은 그러니까, 이런데 머리가 나가지 못하고 막 뭐 이런. 아니 반대죠. 머리는 맞아. 나가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제가 이제 구판과 심판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김영사본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양과 만나는 어때요? 양과 우정하는 쌓는 대목. 거기서 원본에서는 원래 그 옛날 판본에서는 고려원 판본. 그냥 황약사가 양과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고묘파를 버리고 나를 사부로 받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스승을 때리고 전진교를 뛰쳐나온 것도 나쁜 일이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심판에서는 고묘파를 버리고 양과한테 고묘파를 버리고 자기 황약사 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용렬을 너가 사부로 모시지 않고 나를 사부로 모시면 소용렬을 부인으로 맞이해도 사회적으로 명분이 서지 않겠냐 하면서 명분을 설득해요. 찾아 또? 역시 또 옛날 사람 인증을. 그러니까 이제 양과는 사실 왜 이런 복잡한 기술적인 이런 고려를 해야 되냐는 거지. 그냥 하면 되지. 저는 그냥 반드시 양과는 이런 얘기. 반드시 소용렬을 사부로도 섬기고 아내로도 맞이하겠다라고 얘기. 멋있어. 양과가 황약사보다 한수이다. 그 맞아요. 어떤 예교나 무슨 사회적 관습이나 인인이 뭐 무슨 이런 등등의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강제하는 더 자유있네. 그런 질서에 대해서 훨씬 더 벗어난. 저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얘기하다가 이거는 세대가 바뀌어야 바뀐다.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황약사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너무 거기에 젖어서. 황약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만큼이나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파격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치. 가령 그 사례들은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어요. 황약사도 자기 제자들과의 관계가 되게 엄격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옛날 구판에서도 제자들이 아무 죄 없는 애들까지 막 다리 부러뜨려서 다 내쫓아버리고 사제간의 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고 배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황용이 그 바보소녀 기억나시죠? 네네. 공룡풍의 딸. 네. 그 바보소녀에 대해서도 황용이 말 이렇게 높이지 않는다고 황용을 막 혼내요. 너의 고모뻘 되는 사람이다. 바보소녀에 대해서. 그 위아래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황약사가. 역시 생각보다 그렇게 사악하진 않군요. 그러니까 사악하지만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어느 부분 있는 건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게 좀 있어. 개팍하지. 양과는 조금 더 벗어났지. 그렇죠. 근데 양과도 사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벗어나진 않죠. 그럼 누가 제일 벗어나는? 위소부. 위소부야? 아니 저희 팟캐스트는 거의 모든 얘기가 기승전 위소부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사실 위소부를 하기 위한 그 전사이기도 해요. 모든 것은 다 위소부로 수렴된다. 무협의 그 종말. 대협의 종말. 여러 대원님들 열심히 호응해 주시면 저희가 한 시즌 한 15 정도까지 가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사실 위소- 우리가 곽정으로 시작해서 위소부로 끝나는 김용 무협서사의 그 시작과 끝, 그 사이에 황약사도 있고 양과도 있고 영호충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했어요. 맞아. 그래서 위소보로 갔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세속적인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이런 문학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죠. 언젠가 위소보를 다룰 날을 꿈꿔보면서 네. 오늘 이렇게 황약사를 둘러싼 주변 여자들, 여성들, 추풍들, 네. 추문들, 추문들 추문과 추풍, 개봉된 추문들. 추풍이죠. 여러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네. 한치였고요. 야분님, 이사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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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